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 송동현 대표와 얘기 나눌 시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개념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CBDC라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전자적 화폐 간단하게 디지털 의미해서 화폐. 그렇죠, 디지털 네. 화폐라는 거죠. 전자적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실물 화폐를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주는 그런 이제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자적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간의 자금 이체로 이제 지급 결제되는 이제 화폐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들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전송이 되면서 또 활용이 가능한 그런 화폐를 대신에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분산 원장 방식이라고 해서 각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에 의해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디지털 화폐와의 큰 차이점은 이제 이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는 이 법정 통화랑 똑같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달리 이 화폐와 동일 교환 비율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이 말 그대로 그냥 실물 달러를 기준으로 안 하면 달러랑 똑같다는 것이죠. 달러를 이제 똑같은데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치에 대한 변동이 적고요, 거의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담보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주체, 교환 가치, 중앙은행 권한 등 기존 화폐와 유사한 그런 방식이 바로 이 디지털 커런시라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호화폐 방식은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는 달리 반드시 이 디지털 커런시는 반드시 이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안정성과 어떤 편리함, 효용성 때문에 블록체인 방식을 당연히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중앙 그 전산망으로만으로도 이제 구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래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이 분산 원장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커런시도 분산 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누군가가 발행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즉 이 주식과 주식 상장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과 비슷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거래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암호화폐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상한가가 없죠,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상한가가 있죠. 그렇죠. 네. 물론 미국이나 홍콩은 없지만은, 없죠. 예,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이제 상한가가 이제 정해져 있다시피,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화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이제 힘들고 약간의 어떤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코인 쪽도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법정 화폐와 연동을 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정화된 코인. 예를 들면 달러와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자재, 금, 은과 같은 이런 원자재와도 연동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가치를 이 코인과 안정적인 이 화폐나 어떤 가치에 연동을 시킴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민간 코인의 약간 변종 형태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 역시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아니고 테더라고 부르는데 이 테더 방식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디지털 커런시가 되다 보면은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중앙 정부에서 이
중앙통신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확충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긴급 정책적 자금 지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청산과 결제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조가 방지가 당연히 되겠죠. 네. 위조 방지 및 불법 거래 추적에 대해서 아주 용이한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올해 비트코인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화폐 발권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과 그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영향력이 크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이 바로 이제 가장 그 부분을 두려워하는데 중국 역시 지금 CDBC를 가장 적극적으로 네. 현재 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뭐 일반 화폐나 암호화폐, 가상화폐와는 네. 좀 어떤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고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결제 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속도를 많이 내고는 있잖아요. 좀 네. 현황이 어때요? 네. 네, 일단 지난해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네. 86% 정도가 CBDC에 대한 관련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 실험 진행 국가는 약 14% 정도 현재 진행을 할 정도로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신흥국 화폐가 가치가 불안한 신흥국 중심으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그 중국이 2019년부터 CBDC 발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선전시에서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200위안을 이제 지급을 해서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제 달러 국제 그 화폐 기능으로서 또 선전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CBDC 결제를 위해서 타이라든지 UAE, 아랍에미리트 등과 이제 협력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쪽으로 넘어와서 미국 쪽을 한번 본다면은 연준 의장이 또 이런 말을 했죠. 디지털 달러를 신속 도입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우선으로 하겠다. 즉 이제 발행을 하기보다 일단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입장이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2019년 4월부터 32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할 정도로 우선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호신 장관도 디지털 화폐 거래 실명제를 또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미국은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컨설팅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엑센추어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ECB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정도에 디지털 유로 보고서를 발표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내 디지털 유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좀 진척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내 쪽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카카오의 그라운드 X 있죠. 그라운드 X가 CBDC 모의 실험 연구 파트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이 CBDC 사업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카카오 클립 디지털 지갑과 CDBC 이 모의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탑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현재 단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1단계 실험을 이제 시작을 네.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전일 이제 또 화제가 됐었던 게 삼성전자도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신문 기사로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사업에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CBDC를 담아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실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네. 갤럭시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플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블록체인 강사 활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갤럭시를 쓰면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면서 이제 삼성 갤럭시 폰에 저장을 하며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참여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CBDC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작동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 스마트폰에 그 단말기를 접촉했을 때 갤럭시의 CBDC 전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의 CBDC를 담아서 와이파이라든지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결제 실험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삼성 SDS의 자회사인 에스코어라는 기업이 CDBC를 아마 발행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갤럭시에서 디지털 지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지갑하면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대표적인 예지 않아요? 뭐 백신 여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우리가 백신을 네. 맞으면 네.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뭐 비슷한 기능이라 볼 수 그게 이제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하고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연관되기는 디지털 지갑이요. 네네 오. 디지털 지갑 그렇죠. 네. 그 비슷한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디지털 화폐 쪽은 조금 더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저는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좀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네. 디지털 지갑을 둘러싼 이쪽도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지고 네.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종목으로 들어가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뭐 삼성 SDS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 SDS를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SDS는 이 삼성 그룹 내에서 이 시스템 통합 업체로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 SI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소싱 부분 이런 부분에 IT 부분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 내에 거의 뭐 일을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삼성 SD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물류 사업입니다. 이 물류 사업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이 물류 BPO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 삼성 SDS는 국내 SI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계사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3.2조, 영업이익은 약 2,20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컨센서스 대비는 한 5% 정도 상회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계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IT 투자가 계속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물류 BPO 사업에서 현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상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TV 사업 이런 부분과 반도체 이쪽이 수요 확대가 계속 커지면서 삼성 SDS의 물류 사업 비중이 이제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특수 효과 그리고 가전 제품의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하이테크, 유통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첼로 스퀘어 물류 플랫폼이라고 해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물류 플랫폼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향후에 보관부터 포장, 배송, 재고 관리, 그다음에 등등의 이런 풀필먼트 사업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분에서도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쪽은 이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좀 예상된다는 점도 사업에서 긍정적인 좀 결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에 가까운 이 블록체인 사업이 4차 산업 핵심 기술로 판단을 해서 계속 삼성 SDS는 꾸준한 개발과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기반의 금융 혁신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이 톱비 아키텍처를 또 개발한 이력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이 에스코어가 CBDC 사업에 현재 참여를 할 예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AS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별점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흐름도 분석을 해볼 텐데 몇 점일까요? 네,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일단 4점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조금씩 맞아요. 보이고는 있는데 시청자분도 그러셨어요. 아, 삼성 SDS, 뭐 기업적인 면에서는 네. 탄탄하지만 엉덩이가 너무 무겁다. 아, 주가가 무거운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역시 또 말씀을 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네. 예리합니다. 네.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 CBDC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A가 사실 핵심적인 그런 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삼성 SDS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원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 위주로도 이제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소개를 해주실 소개를 할 종목도 네. 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어쨌든 별점 4점. 4점이면은 많이 주신 거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말씀대로 바닥권에서 현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21선을 현재 돌파를 해주고 거의 바닥 부근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에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해주시고 적절할 때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를 저희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KCT인데요. 뭐 금융이라든지 특수단말 시스템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가 없는 네.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맞아요.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리포트가 없죠, 이 네. 종목은. 근데 이제 꾸준히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융 단말 뭐 시스템이라든지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TM기 잘 아시죠? ATM기라든지 아웃도어 키오스크, 금융 단말기 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토토 발매기 그리고 뭐 로또 발매기, 신용카드, 무인관세 수납기 등을 또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이 KCT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BDC가 상용화될 경우 관련된 키오스크라든지 단말기 등이 투자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관성이 그렇게 아주 크게는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CBDC 쪽이 일단은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기간이 좀 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외에도 다양한 좀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수혜주로도 꼽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2022년도도 5%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무인화 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인력 채용을 축소시킬 전망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득과 물가가 현재 상승을 할수록 이 고액권, 리디노메이션, 이 화폐의 단위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디노메이션 수혜주로도 꼽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한쪽은 이제 10만 원권 발행이에요. 10만 원권 발행이 네. 국민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밸류를 본다면 2020년 기준에 PER이 현재 200배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실적이 3배가 는다 하더라도
퍼가 80배입니다. 네. 3배가 늘어도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는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네. 좀 설명을 해주는 측면이 크네요. 두 번째 종목은 맞습니다. 별점이 궁금합니다. 몇 점일까요? 네, 일단은 2점 이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다. 맞습니다. 좀 네. 비싼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 SDS, KCT 봤으니까 저희는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오늘 꼽아주실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공부해 오셨을까요? 네, 약간 시총이 좀 작으면서도 네. 좀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S와 연관이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자, 종목 이름은 SGA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고요. 코드는 049470입니다. 자, 이 기업은 바이러스 백신과 이제 패치 관리 시스템 및 PC 및 네트워크 보안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 패치 최이서를 제공해주는 이제 기본적인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서버 보안 쪽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버 보안의 레드캐슬 공개키 기반 구조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자문서 솔루션 등 정보 보안 전 영역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주요 매출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등 이런 보안 시스템 업체에게 전반적으로 지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GA 솔루션즈를 이제 종속 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GA 솔루션즈가 바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에 참여를 함으로써 삼성 SDS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개 은행이 약 80억 정도 투입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삼성 SDS가 이제 CBD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SGA의 전반적인 기업의 SGA가 이제 통합 기업인데 네. 전반적인 그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GA 솔루션즈가 아닌 SGA를 고르신 건가요? SGA를 고른 이유는 네. SGA 솔루션도 포함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770억 규모의 쌍용 정보통신의 컨소시엄을 이제 참여를 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4세대 진흥형 이 나이스 구축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보안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성장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과거의 일인데 이 IBM 쪽의 큐레이더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보안 관제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즉 이 빅데이터 보안 관련된 수혜주로 꼽힌다는 것이죠.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보안 시장은 2026년 353억 달러로 이제 성장할 전망입니다. 즉 연평균 CAGR이 약 12.4%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이 성장 여력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시범 사업에 또 선정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에요. 냉장고와 스마트 가등 이런 인베디드 시큐리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이런 작은 기기의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도 다 사용이 되면서 이 CQ OS 기반의 IoT 사업에도 IoT 보안 솔루션 사업도 계속적인 성장 사업으로 꼽힐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물 인터넷에서는 CAGR이 약 22.6%, 연평균 22.6%가 성장할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지닌 또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바로 백신 여권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백신 여권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SGA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테마적인 성격을 좀 본다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대선 테마의 정책들입니다. 특히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이제 기회를 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정경제 3법에서 규제 기준을 강화되고 있고 이 중소 SI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바로 SGA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청장의 수혜주로도 한번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oT 뭐 이런 CBDC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들의 높은
산업 성장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2020년 기준의 PER이 약 12배밖에 안 됩니다. 물론 1분기에는 좀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앞으로의 어떤 실적 흐름들을 보고 산업의 성장하면 그 안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성장률이 20~30%만 나와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EPS가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0%만 잡아도 현재 포워드 PR이 약 14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 산업 여력 대비해서 현재 이 종목은 좀 싼 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하고 또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GA 투자 매력도 별점 5점 부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위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21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주요 이평선과 이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산업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매력 있다라고 설명이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현재 매력적인 자리. 거기다가 지금 어제의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은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00원까지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가볍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5점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랑 손절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목표가는요. 네. 밸류에이션을 포워드 PER 약 18배 정도 수준 적용해서 1,800원 잡았고 1차 목표가.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원 잡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800원, 손절 가격 1,300원입니다. 아니 930 투자전략실에서 소개해 주셨던 라파스가 오늘도 네. 잘 가가지고 송파스로 통하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그러면은 송 대표가 어떤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실까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온 종목 소개해 줄 때는 더 힘차고 네. 더 힘 있는 목소리로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네, 뭐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오시는 거 아니까 뭐 저희가 또 잠을 잘 못 자서. 부르셨군요. 알겠습니다. 라파스도 신고가를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네. 좋은 종목 잘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3개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 SDS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KCT는 투자 매력도 별점 2개였고요. SGA를 오늘 관련주 내에서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1,800원, 손절 가격 1,300원으로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네, 그럼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